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4장 감면 환급 분할 납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장 들어가기 전에 감면과 환급과 분할 납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한번 또 알고 들어갑시다. 우리 4장의 내용이 감면, 환급, 분할 납부인데요. 우선 감면부터 볼게요. 이 감면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관세를 깎아줄게, 혹은 너 관세 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관세를 깎아주거나 내려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건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목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국제적인 어떤 관습을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산업의 개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뭐 국민 편의, 이거 말고도 아주 다양하게 감면에 대한 용도가 있는데요,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외교관 물품에 대한 면세, 그 물품은 외교관이 수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이런 거는 학술연구로 수입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감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의 종류는 아주 크게 나눠보면 우리 조건부 감면세가 있고요, 무조건 감면세가 있습니다. 이 조건과 무조건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사후관리 여부예요. 우리 수업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후관리인데, 이 사후관리가 결국에 뭐냐면 너 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이거 감면을 깎아줄 테니까, 그 관세를 내려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정 용도 또 특정 기간 동안에는 뭐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판다든지 양도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 사후관리예요. 좀 이따 법령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사후관리가 적용이 되는 감면은 조건부 감면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세율불균형 물품,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감면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세, 그 다음에 종교용품 또는 장애인 물품에 대한 감면세, 그 다음에 특정 물품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재수입 면세, 재수입 감면세,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조건부 감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감면, 무조건 감면의 경우에는 일단 여행자 휴대품, 그리고 외교관 물품 면세, 그 다음에 정부용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 재수출 면세, 그 다음에 손상감세, 그 다음에 해외 임가공 물품 감면세, 이렇게 7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면,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도 이제 결국에는 시험이 나오면은 이 사후관리 쪽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사후관리 쪽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요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면은 일단 이 정도로 틀을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환급 보실게요. 환급이 뭐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환급이죠. 내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그 세액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과원납금 환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관합은 많이 낸 거예요. 원래 관세가 5,000원인데 내가 10,000원을 낸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차액 5,000원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게 관합이고요. 그다음에 오납은 관세를 안 내도 되는 물품이에요. 애초에 관세 납부 의무가 없는데 내가 관세를 내버린 거죠. 그거는 오납이 되겠습니다. 즉 관합과 오납의 차이는 관합은 납세 의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했으나 그 세액이 초과되게 과다하게 된 게 관합이고요. 오납은 애초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에 납부를 했다. 그 경우가 오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원납금 환급이라고 하고요. 이 과원납금 환급의 대표적인 예는 뭐 FTA 사후 적용 같은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물품에 대해서 기본 세율이 8%입니다. 근데 FTA를 적용받으면 4%예요. 그런데 FTA를 적용을 받으려면 이 원산지 증명서 CO라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CO라는 게 수출국에서 발급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FTA 협정, FTA 특례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선 8%로 통관을 하고 나중에 CO 제출해. 그러면 4% 적용시켜 줄게. 그러면 추후에 4%만큼의 세율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 4%가 내야 맞는 금액인데 관합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4%를 내는 게 맞는데 그때 CO가 없었기 때문에 8%를 적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에 대해서 차액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가 이제 과원납금 환급의 가장 빈번하고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물품의 품목 분류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목 분류가 8425로 합시다. 8425로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8%였어요. 근데 8426으로 가는 게 맞는 물품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3%야. 그러면 5% 차익. 이런 경우도 이제 과원납금 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환급의 종류가 이제 자가사용물품 환급이 있어요. 단 수입신고 시와 동일한 상태, 수입시와 동일하게 수출. 이 경우인데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경우, 즉 직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적용이 돼요. 내가 물품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어요. 해외 직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받고 보니까 내가 주문한 물품과 달라요. 이런 경우 또는 물품이 어디가 고장이 깨져서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다시 반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물품이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환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뭐다?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어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보세구역 멸실물품. 이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보관이 되어 있던 도중에 재해나 선제지변 등으로 인해서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손상감세 규정에 따라서
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세 규정을 따르고 멸실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면 되겠죠. 100개가 들어왔는데 멸실은 100개가 다 없어진 거고 손상은 30개가 이제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멸실의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해주면 되고 손상의 경우에는 30개만 환급해주면 되는데 얘는 또 조건이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 하나고 그리고 물품이 반출되면 안 돼요.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중에 멸실 손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멸실 손상도 결국에는 재해 또는 천재지변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이 경우인데 내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납품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우리 계약서 상에는 뭐 순도가 100%짜리 금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분 검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순도가 80%가 나온 거야. 이러면 계약 내용과 상이하죠? 이 경우에 이 계약과 상이하다는 내용을 너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너가 100%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납부했던 그 관세를 환급해 줄게. 단 네가 수출을 했을 때. 자, 이 80%에 들어온 물품을 다시 수출을 하면 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정당하게 물품이 수출된 거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 납부했던 그 관세를 환급을 해줄게 라는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3년치 기출문제 보니까 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사실 얘가 규정상 어려운 규정은 아닌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규정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대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상부터 이 환급금의 환급금 기산일 규정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급금의 이자 내용부터 좀 복잡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문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렇지만 얘도 실무에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4번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상의 물품에 대한 수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급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 개념 한번 볼게요. 분할 납부는 결론적으로는 나눠서 내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에 이 관세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관세 나눠서 납부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분할 납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7조 1항이 있고요. 107조 2항이 있어요. 아이고. 이 107조 1항의 분할 납부가 천재지변. 떠올리시면 되고, 정책적 목적은 2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년, 얘는 5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사후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왜? 물건이 들어올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걸 내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 그 다음에 얘는 사전적. 물건이 들어올 때부터 얘는 분할 납부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얘만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 좀 예쁘게 나오면 얘하고 그 우리 1장에 있었던 기한의 연장 부분 있죠? 이 기한의 연장과 연계해서 문제 나오면 좀 문제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납분은 이 정도로 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7년도 나책형 4번 문제인데요. 볼게요. 관세 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2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3번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 상용 경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번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94조 소액면세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네요. 정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관세 면세가 가능하죠? 150달러죠. 150달러. $150 이하인 경우에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면세가 가능하다라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 상용경품 경품 면세 이거는 금액 제한이 얼마였죠? 250불.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0달러잖아요. 250불 미만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관련 법령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고 연한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번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그 밖의 서류 이거죠. 여기 답이 됐던 건 이건데 여기네요. 법제 4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관세에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지금. 150불 미만이어야 한다는 가격 조건이 있고요. 이거 150입니다. 150. 그 다음에 자가사용으로 인정.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만 이게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면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고요.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따리상들 말하는 거예요. 보따리상. 그러니까 보따리상이 뭐냐면 이 150불 미만이면 관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불 미만의 물품으로 끊어서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149불어치 또 한 달 뒤에 또 149불어치 또 한 달 뒤에 149불어치 이런 식으로 물품을 끊어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또는 분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면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이거는 얼마죠? 5달러. 얘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얘는 5달러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상업적인 목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박람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보통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뭐 화일 처리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나눠주는 게 5달러 이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예전에 포토탄 상패 이런 거에 뭐 트로피 같은 것도 가끔 들어와요. 뭐 외국에 있는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고 트로피를 가져오신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뭐 수상을 했다 그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17년도 나책형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한 명의 휴대폰 또는 별송품의 면세 한도,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문제 풀기가 편해요. 왜냐면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완전 딱 특정을 딱 해줘요. 이 법령이 이 문제가 어느 법령에 근거했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조금 편하죠.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면세네요. 봅시다. 기본 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 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맞아요. 맞는 규정이고 담배의 경우 관련 20개비, 엽관련 5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에 담배는 250g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관련이 200이고 엽관련이 50이고 니코틴 용액 20ml라는 걸 알아야 결국엔 이선지를 가려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따 나오는 표를 결국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술의 경우 한 병으로 1리터 여기까지는 맞아. 술의 경우 한 병으로 1리터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럴듯해요. 정답은 400달러라서 틀린 선지 3번인데 이게 왜 그럴듯하냐면 원래 여행자 휴대폰 기본 면세 범위가 600불이거든. 그래서 이거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한번 속이려고 하신 건데 출제자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400달러 한 병 1리터 400달러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향수의 경우 60ml로 한정한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번 선지를 제외하고는 2, 3, 4번지는 다 이 밑에 이 면세한도 별도 면세 범위 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신 건데 여행자 휴대폰 면세 전반적인 법령을 한번 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 다음 각 호의 첫 번째 호는 여행자 휴대폰 별송품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에서는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이사물품 여행자 휴대폰 1번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계 승무원, 승무원 휴대폰 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이번 건 어디서 나왔다? 이 문제는 1번 여행자 휴대폰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볼게요. 여행자가 휴대폰 또는 별송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도 이런 규정도 이제 문제 내기 참 좋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15만원은 뭐 30만원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이 부과될 관세 있죠? 이 부과될 관세를 뭐 세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관세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릴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문장 문제 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산세 규정 저번에 한번 봤었죠 우리. 그 다음에 결국에 문제 핵심은 이건데 볼게요. 술, 담배 및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제 196조 2항에 따른 보세. 자, 여기까지 끊고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19세. 이것 때문에 아까 문제 단서를 뭘 달았냐면 20세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명시를 한 게 20세다 라고 반드시 명시를 했던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법제 196조 제2항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 물품인 술, 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 범위에서 구매 수량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봅시다. 보세 판매장이 뭐죠? 면세점이죠, 면세점. 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관세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구매하는 물품이죠. 그런데 구매 한도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엔 얼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면세 한도는 600불이에요. 600불. 하지만 이 술과 담배와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이 규정이죠. 이 3항. 이 규정인데 이 규정들에 대해서는 600불 면세 범위가 아니라 여기 있는 표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국 물품. 자, 기본적으로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건 외국 물품이죠. 우리가 그 관부가세가 수입 통관 진행되지 않은 외국 물품,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와 향수를 제외한 물품은 600불 기준으로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술과 담배와 향수는 외국 물품이니까 이 범위에서 면세를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국 물품인 경우에요. 내국 물품. 내국 물품이라는 거는 수입 통관 절차가 모두 완료가 돼서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납부된 상황이에요. 세액이 모두 납부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국 물품을 사가지고 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구매 수량을 공제한다. 즉, 그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과 합산해서 면세 범위를 산출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관련이 200갭이죠? 면세 범위가. 즉, 관련을 300개비를 샀어요. 300개비를 사면은 관세 납부해야 되죠? 그쵸? 200개비 넘었으니까. 봅시다. 내 관련을 300개비를 샀는데, 보세 판매증 300개비를 샀는데, 내국 물품, 즉 수익 통관이 완료된 관련이 150개였고, 외국 물품을 150개 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내국 물품은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 관세법 자체가 규정이 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즉, 이 물품은 300개비를 샀지만 내가 300개비를 샀지만 이 150개는 이미 관세를 납부한 거고 이 외국 물품 150개에 대해서 200개비 미만이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시행규칙 48조 3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게 내국 물품인 술, 향수, 담배는 제외됩니다. 담배가 아니라 술과 향수만 대상이 되는데요. 담배가 아니라 향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향수인데 우리 면세 한도가 60ml예요. 내가 총 70ml를 지금 반입을 하는데 30ml는 내국 물품이고 40ml는 외국 물품이에요. 이 경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나는 외국 물품은 40ml만 들고 오니까 60ml 이하니까 관세 면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48조 3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게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 물품인 술과 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 범위에서 이 60ml죠. 별도 면세 범위가 60ml에서 해당 내국 물품의 구매 수량을 공제한다. 내국 물품의 구매 수량 얼마죠? 30ml를 공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면세 인정 범위 몇 ml다? 30ml다. 근데 내가 얼마를 샀어요? 40ml를 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관세
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면세점에서 내국 물품 사는 내국인에 대해서 과세를 더 많이 하려고 적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중요해요. 이 뒤에도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볼게요. 우리 이 술과 담배와 향수 외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얼마였죠? 이 외의 물품은 600불이었죠. 600불. 600불인데 만약에 내가 1,500불을 사왔어요. 여행자 휴대품으로. 여행자 휴대품이 1,500불이 들어오면 여기서 600불을 빼줘요. 아이고, 600불을 빼서 900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다만 이 술과 담배와 향수에 대해서는 내가 60ml가 기준인데 내가 100리터를 구매를 했어요. 100ml를 향수를 100ml를 구매했으면 왠지 이거에 따르면 여기서 60ml를 빼서 40ml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 같지만 이 뒤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즉 이 100ml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복잡한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거 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된 내국 물품 규정과 이 과세하는 가격 기준을 문제로 냈을 때 많은 분들이 틀리실 거예요. 아마 그만큼 자세히 보지 않았고 조금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8년도 1번 문제인데요. 봅시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관세법상 기억 이내에 들어가려면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어떤 관면세 규정이죠? 재수출 면세. 재수출 면세 규정인데요. 봅시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수출 면세는 조건부 감면입니까? 무조건 감면입니까? 조건부 감면이죠. 그래서 얘는 사후관리가 있어요. 얘의 사후관리 내용이 뭐냐? 이 재수출 기간 내에 물품을 다시 수출을 하는 게 얘의 면세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다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을 해야 하지만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산세. 그래서 이 밑에 지금 다 가산세 규정인 거예요. 기억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니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자, 정답은 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산세 규정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500만 원에 100분의 20인데 이게 다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물품이 또 다르게 이 문제가 또 다르게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이 부분 부과될 관세 부분인데 이거를 뭐 세액으로 바꾼다든지 세액과 부과될 관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액에는 부가세라든지 그 밖에 내국세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부과될 관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그냥 관세라고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살짝 바꿔가지고 꼬아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도 규정 금액 한도를 또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겠고요.
뭐 가산세 관련된 거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 또 약간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령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뭐 500만 원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바꿔서 낼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에 대한 규정이었죠? 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그래서 1번 선지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세 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에 그 관세를 환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2년이 아니라 1년이 정답이 됩니다. 1년. 1년이 답인데 얘는 이제 그거예요. 저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내용인데 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에 보면은 대상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입신고 내용과 그러니까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 일반 수입 물품이라고 할게요. 일반 물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물품은 그냥 아무 보세구역에 넣고 다시 수출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보세공장은 아주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이게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죠.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보세구역이라는 거는 관세 선상을 넘지 않은 곧 관세법적으로는 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공장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물품은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수출이 아니라 보세공장에 반입을 하는 것으로서 수출에 가름합니다. 보세공장에 다시 넣으면 거기가 외국이나 마찬가지니까 너 수출한 셈 쳐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거 나온 건데 보세공장이 반입하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틀렸죠. 결국은 이 기간 규정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게요.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분할 납부. 아까 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107조 1항의 분할 납부가 있고요. 107조 2항의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사유는 107조 1항입니까? 2항입니까? 107조 1항이죠. 107조 1항은 기한의 연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한의 연장이 몇 년이죠? 5년입니까? 1년이죠. 5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그래서 이것도 이 연도수가 틀려서 틀린 선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사후관리 내용이네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양도인이죠. 양도인.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것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양수인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분할 납부를 진행을 하면서 분할 납부 혜택을 받으면서 제가 유태균이가 처음에 분할 납부를 적용을 받으면서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그럼 그 분할 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유태균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반을 한 의무 대상자도 결국 유태균이 되는 거예요. 유태균의 의무를 유태균이 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관세를 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유태균이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도저히 관세를 납부할 수 없고 이게 행방불명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양수인한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도인이라는 점 꼭 명시를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관련 법령인데요. 그쵸. 자가사용물품. 이것도 이제 수입신고가 일단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 돼야 돼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기준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 확인을 받고 나간 경우인데 이거는 결국엔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를 확인을 해보면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든 반입하지 않는 경우든 기간은 얼마다? 6개월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잘 안 나와요. 관세법에. 그래서 보면 다 1년, 얘도 1년 이런 식이지 6개월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상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요.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동안 잠깐만요. 근데 우리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라는 내용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내용이 조건부 감면. 조건부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조건부 감면 뭐뭐 있다고 했죠? 세, 학, 종, 특, 환, 제재 이렇게 7가지 있다고 했죠. 세율불균형, 학술용무 쭉 나가는 거. 이거를 먼저 딱 떠올리시고 문제를 읽어야 돼요.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에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관세감면 물품 이게 아니죠.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게 5년이에요. 5년. 문제에 5년이라고 나왔고 정답이 3년인데 결국에는 이 5년짜리를 3년짜리로 고쳐서 5년짜리로 문제가 나왔고요. 정답이 3년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볼게요.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게 맞는 문제죠. 이게 맞는 선지고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라고 바로 외워두셔야 딱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용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관세 감면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돼 있는데 15일 이내에 관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선지 워딩을 이렇게 외우듯이 쭉쭉 말하듯이 외울 수 있는 분들만 금방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딱 외워둬야 됐던 문제였고요. 관련 법령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감면세 규정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나오죠.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얘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즉 이게 사후관리 내용인데요. 조건부 감면세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은 뭐다?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양도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이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면 이건 사후관리의 예외 대상인 거죠. 즉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얘는 사후관리 면제 대상 물품이에요. 사후관리 면제 대상이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거는 용도의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에 따라서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후관리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용도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감면받은 세율이 100원이다. 그러니까 다 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곧 사후관리 면제 물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8조 단서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게 곧 사후관리 면제 물품이었죠. 사후관리 면제 물품이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번 법제 89조 1항 1호의 물품 이게 뭐냐면 89조가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세예요. 이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세 중에서 1항 1호의 물품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수리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와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수리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5조 1항 1호의 물품이 자동차 부품. 이 95조는 뭐냐면 이 95조가 환경오염 방지 물품 감면인데 이 중에서도 1항 1호는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물품인데 이것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만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낼만해요. 이 물품이나 이 물품을 딱 던져주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물품에 대해서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다음에 뭐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게 틀린 선지로 골라내기로 할 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19년도 책경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선지부터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계약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한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건제한다. 이거 맞는 선지인데 얼핏 보면 이거를 외교관 물품이 아니라 정부용품 면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감면도 세율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대상이다. 그리고 감면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 외교관 물품 면세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정부용품 면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결국엔 이것도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에 대한 대상을 알고 있니? 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해외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결국엔 재수입 면세 규정을 알고 있니? 너 재수입 면세 규정의 대상이 어떤 물품인지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물품이 되겠고요. 물어보는 선지가 되겠고요. 얘도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 4번인데요.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 가격 미화 5달러 상당 이하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게 결국엔 틀린 선지인데 어디가 틀렸냐?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한 경우죠. 그래서 아까 비슷한 게 아니라 아까 94조 17년에 문제 나왔던 94조 할 때 제가 시행규칙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똑같은 선지예요. 판매하기 위해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면세 규정이고요. 아마 뒤에 제가 실어놨을 겁니다. 이건데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서 이 소액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사장 환급 감면 분할 납부도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감면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19년도에. 그리고 감면도 세율처럼 그 적용 대상이 좀 복잡하고 헷갈리게 바꿔서 낼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규정도 대상과 감면율, 대상하고 감면율 같이 섞어서 넣으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문제 풀 때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사장도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5장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